아이고, 연못이 며칠 사이에 연잎 올라오는 거 봐요. 훅 올라오네. 날 따스지, 물 많지. 연밥 하려면 연잎을 따야 되거든요. 연잎은 그날 따가지고 그날 하면 뻣뻣해가지고 얘가 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잎은 오전에 따서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그 전날 따서 해야지 얘가 그 싸기가 좋지. 너무 싱싱하면 이게 싸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밥을 왜 하냐면 저희 언니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뭐 먹어 그랬더니 먹을 게 없다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연잎을요, 연꽃 축제 할 때 보면 연잎들이 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연잎을 좀 따도 되냐고 물어보면 연잎을 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연잎이 이제 가생자리 거는 거의 다들 좀 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쪽에 따려면 우산 있죠. 우산 요렇게, 우산 손잡이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진 거? 그런 거 하나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딸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연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곡물들이 들어가요. 곡물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왜 연밥을 하게 됐냐면, 연밥집에 가서 연밥을 먹으면 어우 되게 비싸더라고요. 거의 18,000원 막. 그 연밥만 사는데도 거의 만원. 연밥만 사는데도 만원이에요. 근데 만원인 건 좋은데 이게 열어보면 뭐 영양연밥 그런 데 보면 사실 찹쌀하고 대추한 게 밤 한두 개, 은행 한두 개, 이제 콩, 검은 콩 두세 알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는 그 영양밥이라고 해서 파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 진짜 비싸네. 여기까지 와서 먹는데 밥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밑반찬은 장아찌 정도는 이렇게 있지만 저는 그 밑반찬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연밥을 보고 간 건데,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나 연밥을 해먹게, 집에서 해먹게 연못 좀 조그맣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오니 땅을 파가지고 그 연못을 조그맣게 만들어줬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연잎을 자꾸 따먹다 보니까 연꽃을 사실은 못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연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밥을 사실은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게 쉽지 않고 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요즘 연축제 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 가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막 연이 꽃을 보러 갔으니까 이제 꽃이 약간 시들 때 되면 연잎도 연잎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얘기해가지고 연잎을 좀 따도 되냐고 하면 따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연잎을 따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밥을 해 드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잎 치면요 연잎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이게 뭐 20장 30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장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럼 몇 집에 나눠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연잎은요 이게 정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잎을 사서 이제 많다 싶으면 이게 말려요. 그냥 이게 통으로 말려가지고 연잎 그냥 장수로 말렸다가 얘를 그 삼계탕 있죠. 닭 삶을 때, 돼지 삶을 때, 뭐 이럴 때, 수육 삶을 때요, 연잎을 넣어서 삶으면 얘가 연향이 때문에 그 돼지나 닭의 잡내를 잡아줘요. 제가 연밥에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연이 있고요. 연밥에는 맵쌀이 아니고 찹쌀입니다. 찹쌀을 제가 불려놨어요. 그다음 수도 넣고 조도 넣고 집에 있는 잡곡을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요거는 늙은 호박을 제가 이제 말린 거예요. 요 말린 거고, 요거는 땅콩, 볶은 게 아니고 생땅콩이에요. 생땅콩을 넣으면 되게 구수해. 이게 땅콩이 씹으면 구수하고, 이제 연자가 있어서 연자를 넣는데, 연자를 그냥 넣으면 밥할 때 딱딱해요. 그래서 얘를 미리 불려요.
1시간 정도 불리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으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통으로 그냥 넣으면 너무 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그냥 불린 거니까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져요. 이건 율무예요. 율무가 있고, 요거는 작년에 우리 아시는 분이 콩을 줘가지고 이거 뭔 콩이더라? 강낭콩. 강낭콩이고, 요거는 버섯인데 이게 목이버섯이에요. 흰 목이버섯. 뭐 국내산이라고 귀한 거라고 저를 주셔가지고 요 버섯도 좀 넣고, 또 대추 있죠. 대추는 저는 이제 가을에 들어오면 이렇게 썰어서 말려요. 그러니 먹기 좋으라고. 근데 요거 대추가 한 10알, 15알 정도 제가 씨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을 제가 이제 가을에 사서 까서 냉동실에 넣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집에 밤이 없으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 밤 까서 이렇게 까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게 잡곡이라든가 뭐 곡물이라든가 아니면 견과류라든가 뭐 이런 거 넣고 싶은 거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우리 이거 먹으면 영양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면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넣은 것처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했어요. 꼬들밥을 찐다 그러지. 꼬들밥을 쪄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압력밥솥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저는 할 겁니다. 자, 밤을 좀 썰을게요. 다른 재료들도 사이즈가 다 이제 비슷비슷해야 되니까, 제가 저 호박도 이렇게 호박 말랭이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도 그 다음에 요 사이즈로 맞춰 놓고, 표고버섯도 제가 사이즈를 이렇게 깍둑썰기로 썰어놨어요. 그리고 이 땅콩은 통으로 하면 크니까 땅콩도 반으로 짜겠고, 이게 연자 있죠. 연자도 통으로 들어가고 크니까 연자도 제가 이렇게 반으로 다 잘랐어요. 콩 사이즈 거의 다 콩 사이즈인 거예요. 콩이 들어가니까 콩 사이즈로 이제 썰어 놓는 거죠. 영양적으로 먹고 특별식으로 먹는 거니까 좀 가족을 위해서는 제가 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쌈이 있으면 쌈을 넣는데, 전 지금 쌈이 없어서 못 넣고 있어요. 혹시 쌈이 있으면 쌈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마를 넣을게요. 마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너무 맛있겠죠. 마를 넣은 연밥은 못 먹어봤는데, 우리가 마를 그냥 생거를 먹을 땐 이게 미끄덩거리잖아요. 마를 이거를 이제 고구마 찌듯이 찌거나 아니면 이제 전을 부치면 얘가 파삭파삭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에 넣으면 얘가 파삭거리고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율무라 그랬죠. 요거는 연자예요. 연자도 반 넣고, 네, 땅콩은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2주먹 정도를 제가 여기를 불린 거거든요. 땅콩이 진짜 고소해요. 넣으면. 요거는 제가 목이버섯이고, 요거는 이거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 불린 물을요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왜냐면 표고버섯의 향이 진하기 때문에 연잎에 들어가면 연향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 좀 넣고, 이게 밤이에요. 밤은 좀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밤 넣고, 밤은 제가 따로 또 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요 강낭콩도 그냥 넣으면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다 불린 거예요. 제가 지금 넣는 건 다 불린 거예요. 대추가 제가 한 15알 정도 되는데, 대추가 들어가면 밥맛이 달달하고 좋아요. 대추 넣고요. 요거는 저는 조밥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호박 말린 거 요것도 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쌀은요 제가 작은 공기로 이것도 씻어서 얘는 이제 불리지 않고 건져 놨어요. 왜냐면 압력밥솥에 밥을 할 거니까. 이렇게 3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요, 밥을 할 때 소금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밥을 젖어서. 흥미는 이상하게 밥이 밥을 해놓으면 얘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흥미를 늘 밥을 한번 얘 살짝 보리밥 찌듯이 약간 쪄놔요. 얘는 흥미를 얘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밥을 해야지 좋아요. 여러분, 찰밥은 이제 매밥보다도 우리 일반 밥보다는 물을 좀 적게 부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제 쌀을 약간 좀 불렸기 때문에 적게 넣을 거고요. 자, 찰밥에는 꼭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냥 밥은 우리가 소금을 안 넣고 하는데 찰밥은 꼭 소금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을 넣은 다음에 얘가 물맛을 보세요. 물맛이 약간 짭조름하다 해야지 맞아요. 얘가 얘 약간 짭조름하다 해야 되는데 얘가 짜다 그러면 안 되고 아예 넣은지 안 넣은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먹어봐서 소금을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처음에 제가 조금 넣죠. 나머지 이제 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첨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이제 취사로 눌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밥은 다 했고요. 이제는 요거는 이제 제가 흥미가 좀 많이 들어가는 밥으로 하겠습니다. 흥미는 좀 딱 열어봤을 때 색깔이 시꺼멓긴 하지만 영양가적으로 더 좋아서 흥미를 좀 많이 넣을게요. 밥이 이제 다 됐어요. 이 밥을요 질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밥이 고실고실하게 됐거든요. 원래 밥을 찌면 이제 더 고실고실해요. 근데 뭐 요즘 가정에서 꼬디밥 찌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이 밥을 잡곡으로 하지 말고 그 일반 백미 있죠. 일반 백미 코스로 놓고 밥을 하세요. 밥이 이제 찰밥이 거실거실하게 됐으면 얘를 이제 한 짐 좀 식은 다음에 쌀게요. 뜨거워서 이제 싸기 힘들어. 연잎이 보면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커요. 근데 저는 이제 급하게 따니라고 연잎이 좀 이렇게 좀 작은 건데 근데 사이즈가 30cm? 30cm 정도면 혼자 밥 먹기에도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 이제 연밥집에 가면 이 2배 돼요. 거의 2배 되는 크기에다가 싸주거든요. 그건 왜냐면 연잎이 크면 클수록 연향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했는데 저는 이제 급해서 연잎을 이제 조금 덜 자랐는데도 제가 지금 딴 거거든요. 밥을 이제 제가 싸보겠습니다. 밥이 이제 너무 뜨거우면 싸기도 나쁜데 밥이 적당하게 식어서 요 정도면요 거의 한 공기 넘거든요. 요 정도면 좋아요. 밥주걱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싸주세요. 싸서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남자들도 이 정도 주걱이면요 밥 그냥 충분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는 분을 식사 초대하는데 제가 연밥을 해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를 이제 다 잡수고 나서 연잎을 자꾸 닦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저기 하냐 그랬더니 연잎이 귀해서 집에 가서 여기다가 밥을 한번 싸서 먹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찌나 미안하던지 연잎이 있으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연잎이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병문안 갈 때도 사실은 이제 연이 있을 때는 제가 연밥을 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갈 때는 환자들이 많이 못 먹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작게 싸요.
싸가지고 저게 하나씩 하나씩 4배 싸서 주면 이제 한 5개 갖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밥맛 없을 때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 데펴 드시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병원에 있을 때 입맛이 없었는데 연밥을 해서 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병문안 갈 때 뭐 음료수를 사가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제 정성이고 이제 환자들이 이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죽을 좀 자주, 이게 속이 안 좋은 분은 죽을 써드리고, 또 속은 괜찮은데 이제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안 좋아가지고 또 수술하시는 거나 입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연잎이 있을 때는 연밥을 해드려요. 저는 지금 연잎이 약간 부들부들해지죠. 부들부들한 게 제가 어저께 땄거든요. 이거를 바로 따서 하면 얘가 싱싱해가지고 뻣뻣해서 잘라면 찢어져요. 근데 이제 요거 따서 하루 정도 지났는데, 따서 그냥 두면 안 되고 얘를 따가지고 이제 비닐봉다리에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으면 얘가 이제 습기가 덜 말라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얘가 보들보들해지거든요. 반장짜리도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 싼 것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하죠. 흑미를 좀 더 넣어서 그래요. 저녁밥상에 차려주는데, 이제 요거 연잎에다 연밥에다가 된장찌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아찌 있죠. 집에 있는 장아찌, 그 다음에 굴치, 그 정도면 돼요. 뭐 다른 반찬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제가 연잎 보관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이제 연잎이 생겼어요? 아니면 샀던지 뭐 생겼어요? 그러면 연밥을 해 먹고 나면 연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 수만큼, 저희는 4명이니까 4장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요. 제가 지금 금방 따가지고 뻣뻣해서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럼 따면 요걸 요렇게 똘똘똘똘 말아요. 똘똘 말아. 지금 뻣뻣해서 그런데 얘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랩에 꼭꼭 싸서 비닐봉다리에 한 번 더 딱 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얘가 나중에 꺼내잖아요. 그럼 얘가 포들포들해요. 그 냉동됐기 때문에 이게 잎이 이게 얼었다가 녹지만 효능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겨울에도 이제 연밥을 해 먹고 싶으면 그걸 꺼내서 연밥을 해 먹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연밥을 다 한 거를 뭐 이제 1개든 2개든 뭐 아니면 식구 수대로 해 먹고 싶으면 이렇게 식구 수대로 이렇게 해서 한 봉다리씩 이렇게 딱딱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채반에 쪄줄 건데 밑에다가 물을 넣고요. 밑에 물을 제가 넣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쪄주는데, 얘는 막 2~30분씩 이렇게 안 쪄도 돼요. 왜냐면 이미 밥이 다 된 거잖아요. 센 게 아니고 밥이 다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연잎이 익을 정도만 얘를 쪄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으면 먹으면 되거든요. 뭐 따뜻할 때도 먹지만 찰밥은 따뜻할 때보다 약간 식을 때가 더 맛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스불에서 이제 얘를 이제 쪄 보겠습니다. 다 쪄진 연밥이에요. 자, 이게 제가 살짝만 더 쪘다 그랬어요. 잎이 익을 정도만. 뜨거. 이렇게 해서 이제 덜어놓고 얘가 좀 식으면 냉장고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밥이 완성됐는데, 연밥은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펼쳐서 이제 먹으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연밥을 완성했습니다. 햇 연잎
올해 나온 거야? 원래 거. 원래 나오는 전에 아빠랑 이거 사 먹으러 갔더니 아빠가 이 나오는 거 보더니 이게 무슨 영양밥이냐 막 이랬어. 이건 뭐야? 응? 대추. 대추? 응. 대추, 호박. 이거는 땅콩.